상담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직접 상담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오셨잖아요. 상담을 네, 하면 네. 변화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사람 의식에는 3층이 있거든요. 현재 의식, 그 다음에 잠재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의 3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의식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정신분석적인 치료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정신 문제를 어느 정도 레벨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상담의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상담을 해야 되는가, 이런 기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들 하세요. 피상담자의 문제 성질에 달려 있고, 피상담자가 문제가 다 완치됐으니까 더 필요할 필요가 없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느꼈을 때 상담자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그때 뭐 중단하면 돼요. 개인의 문제에 따라서 그 기한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상담을 받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상담을 받는다라고 보통은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이나 정신치료는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도 그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인 능력이 보존돼 있거든요. 정신 문제가 없어도 그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싶다 할 때는 정신 분석 치료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이라든지 불안 장애와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정한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요, 증상 뒤에 그 사람의 한 평생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로 적응하는 방법을 애들이 습득을 하게 됩니다. 정신분석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강자에 대해서 맞대고 한번 대항을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나가는 적응 방법이 있고, 무조건 복종하겠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 방법은 나를 그냥 가만둬. 이런 식으로 그 적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비행기 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공포심이 생기냐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자기가 이제 픽업을 해요. 그러면은 고소공포증으로다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이렇게 전이시켜 버리는 거예요. 적응하는 방법을 아주 건설적으로 픽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 찾으면은 그것이 증상이 돼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의사로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 치료사로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 때 약물 치료를 받고 또 어떨 때 심리 치료 혹은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정신과의 맹점을 지금 들추게 하셨는데요. 현대 정신과에서는 모든 정신병은 다
뇌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만 하면 된다고 정신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과에서는 그런 원인 규명을 하지를 않아요. 뭐 우울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울증 약이 있으니까 이거 드시오. 그러면 약만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느냐? 뇌 세포에 이상이 있으면은 정신분열이나 뭐 조울증이나 뭐 자폐증 같은 이런 병이 생깁니다. 뇌 세포에는 이상이 없고 뇌 세포의 기능에만 이상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스트레스에서 생깁니다. 기능에서 오는 문제를 치료할 때는 약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정신 기능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약이 어, 근치를 하는 건 아니고 일시 그냥 억제를 하거나 플라시보 이펙트로 좀 도움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뇌 기능의 문제는 심리적인 원인에서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정신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치료, 정신치료, 정신분석학적 치료 이런 것들을 해야만 근치가 돼요. 이 정신 문제는 대개는 무의식 상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 무의식이 우리 의식 생활의 거의 70%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하면은 플라시보 이펙트더라도 약을 쓰면서 정신치료를 꼭 겸해서 해야 돼요. 앞으로 이 한국 사회 내에서 이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혹은 이제 정신분석적 치료, 상담, 심리학, 네, 다양한 인적 분야에서 좀 더 발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그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거나 CBT 그 커그니티브 테라피 거기에 의존하는 치료에서 벗어나서 이 다이나믹 사이코 테라피라고 하는 거 그거를 도입을 해서 같이 겸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치료를 제공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